영상은요, 좀 그냥 편안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프를 제가 다녀온 그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밴프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컨퍼런스를 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캘거리에 하룻밤을 머물고, 20일 날 다시 투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번 주인데요. 그 컨퍼런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고, 그리고 밴프 여행에 대해서 어땠는지 또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석사로 들어오고 처음 가본 컨퍼런스였어요. 캐나다 코리안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한국인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요. 매년 다른 캐나다의 지역에서 열리는데 이번 해가 그 알버타의 캘거리의 밴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가는데 저는 오럴 프레젠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포스터 그 발표를 두 개 다 참가했고요. 그 포스터 세션을 하기 앞서서 1minute elevator speech라는 걸 하는데 1분 동안 이제 제 포스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1분 하면 진짜 몇 마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 설명할 순 없고 이런 주제로 이제 포스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포스터 세션에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도 했고, 총 이렇게 3가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컨퍼런스를 한 번도 안 가봤을 때는 어떤 컨퍼런스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몰라서 엄청 많이 그런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딱히 막 잘 설명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럴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말하는 PPT,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서 시간은 컨퍼런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10분,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question and answer를 주고받는 시간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그 oral presentation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분의 oral presentation을 해야 된다. 근데 2, 3분의 question and answer 타임을 가져라 하면 10분 정도 여유롭게 항상 10분 정도의 oral presentation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PPT, 파워포인트 페이지가 한 20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몇 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저 나름대로의 꿀팁은 그 question and answer를 주고받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오럴 프레젠테이션 10분 안에 모든 걸 다 말하려고 하니까 그 페이지를 다 못 담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하이드 기능이 있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그래서 그 하이드를 해놔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할 땐 그게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그 페이지에 관련된 퀘션을 받으면 말로 설명하기엔 이해를 시키기 어렵다면 그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저 나름대로의 오럴 프레젠테이션의 꿀팁이었고요. 그리고 또 포스터 세션으로 넘어가자면 포스터 세션은 일단은 먼저 align, 그 정렬을 맞추는 게 프린트를 하기 전에 정렬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에러가 있어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린트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그 라인이 다 맞는지, 아니면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대칭인 게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칭이 잘 맞는지, 그리고 뭐 글자 포인트라든지 포인트 크기 될 수 있으면 저는 조금 크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3피트 밑 거리에서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좀 긍정적인 컬러, 약간 제 옷 색깔 같은 그런 이런 하늘색이라든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보라색, 이런 컬러를 배경으로 놓고 안에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리서치 데이, 학교 리서치 데이에서 제가 포스터 세션 1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 나름대로의 꿀팁, 그 포스터를 만드는 꿀팁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jargon, 전문 용어 없이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구성해서 스크립트를 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포스터 안에 들어있는 피규어라든지 뭐 테이블 같은 거, 그거를 다 저는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스터 세션은 대부분 5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2-minute question and answer 타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 3분 안에 얘기를 해야 돼서 3-minute thesis랑 비슷한 정도의 스크립트를 짜면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걸 설명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제너럴하게 저의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이 피규어이나 테이블로 보통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저지들 입장에서는 이 포스터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왠지 점수를 더 낮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게 고득점을 받는 꿀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minute elevator speech는 진짜 1분 한 번 딱 재보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욕심을 버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짜긴 했는데 그거를 진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끔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1분 안에 그걸 말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벌써 15초 정도가 날아가니까 말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진짜 툭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서 그 1-minute elevator speech는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절대 쫓기듯이 스피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 이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저희 1-minute elevator speech가 총 7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 초반의 팀들은 굉장히 1분이라는 그 압박감, 옆에서 사람이 타이머를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압박감에 진짜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빨리 하니까 듣는 사람도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앞에 걸 보고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훨씬 천천히, 일부러 더 그렇게 느리게 할수록, 그 빠른 사람들 속에서 느리게 할수록 더 임팩트가 있고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의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럴 프레젠테이션에서 1등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컨퍼런스가 진행됐고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복장을 제가 이제 포멀한 그런 수트, 여자가 입는 그런 수트를 한 벌을 준비해 갔었는데,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마지막 날 보통 뱅퀴시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파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포멀한 수트를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제 룸메들 물어보니까 원피스라든지 뭐 드레스 같은 거, 좀 간편한 드레스 같은 거 다 챙겨와서 그 뱅퀴시에는 이제 상도 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 클로징 이벤트 같은 거 하는데 그때는 편안하게 그런 옷을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챙겨간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한 가지 옷으로 입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컨퍼런스 가는 이유 자체가 저희의 이제 리서치를 발표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또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구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또 더 다른 분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서 제 명함도 주고받고 또 이제 서로 인사도 하는 그런 엄청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 석사라는 걸 왜 하는지에 대한 좀 더 큰 명분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나이 또래 20대 중반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을 하는 학생들은 또 예술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저희 이 컨퍼런스에 모인 학생들은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거나 포스트닥을 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려는 학생들도 많고, 안 그러면 government job을 얻기 위한 학생들도 많고, 어쨌든 research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되게 목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느낀 바로는 저도 모티베이션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됐고, 학생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오히려 이 캐나다 학생들이랑 컴피티션을 벌였을 때보다 더 컴페티티브한 게, 한국인 학생들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된 학생들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융합돼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야 되나? 엄청 더 열정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궁금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그 20대 중반의 학생들 중에 굉장히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대학원생이지만 여긴 대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생 때 진짜 저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진짜 저런 나이에 저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열고 그리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희끼리 이제 피드백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우리 부족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점이 좋았던 것 같다. 왜냐면 이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학생들도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건전한 비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그나마 그 그룹에서 한국 문화를 오래 접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초등학생 때 오거나 뭐 중학생, 못해도 고등학생 때 와서 캐나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는데 저는 약간 저 의견에 대해서 거기서 막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제 의견을 확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아틀란틱 지부, 대서양 지부의 그 Agriculture Campus Executives 임원인데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저희 헬리팩스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래서 저희 그 임원진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를 주최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리서치 포커스 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랑 좀 연관돼서 컨퍼런스를 열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